역시 기다리면은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지난밤에 미증시가 크게 상승 급등을 해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어제 8%대까지 급등 상승이 나오면서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반도체 지수가 4.9%나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오늘 반도체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일 수요가 매우 강하다, AI 칩 수요가 매우 강하다 이러면서 다시 AI 낙관론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한번 상승했다고 바로 또 긍정적인 뉴스가 확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장기 추세 아래쪽에서 이렇게 상승이 났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 찍어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일단 여기서 좀 머물 것 같은데, 앞으로 엔비디아 이런 추세 돌파나 여기 추세 이탈 정도를 좀 보면서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탈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의 60선을 타고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60원선에 오면 이렇게 반등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여기까지 진입을 했죠. 물론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고점 대비 매우 많이 내렸다, 내릴 만큼 내렸다, 그죠? 물론 추후에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저점대는 지켜줄 것 같거든요. 자, V자 반등이다, 요게 아니라 추가로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이제 내릴 만큼 내려가고 있다, 반도체가 바닥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어제 지수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이 음봉을 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음봉 다음에 아랫꼬리 두 번 달리고 망치형 달리고 난 다음에 한번 밀었는데 지켜주고 쑥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곳을 다시 회복하고 돌파를 할 때 저도 미증시 어젯밤에 좀 매매를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오늘 바로 아침에 따라붙어서 단기 매매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VIP 멤버십 채팅방에도 오늘 단기 매매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 한국 5선 돌파로 단기 반등 정도 기대, 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 기대, 본격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정도 기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위기 좀 만들어지는데 추석이 있다, 요게 에러다, 에러. 단기 매매 해볼 수 있으나 단기 반등 다음 재하락 가능성도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비중을 너무 늘리시면 안 되겠다. 자, 단기적으로 얼마나 상승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서 반등 가능성이 생겨도 주식 비중보다 현금 비중이 좀 더 많은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중장기 현금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큰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금은 좀 계속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침 반등 가능성이 생겼는데 오늘 목요일 마감이 되었죠. 내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힘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미지수고, 그 다음에 추석 들어가니까 자금이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수요일 18일에 미국 FOMC가 진행이 되고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죠. 큰 이슈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좋게 반응해서 환호를 하면서 올라갈지, 실망감도 내려갈지, 이게 미지수라는 거예요, 미지수. 제가 그때 조금 더 확신이 생길 때도 있고 좀 미지수로 볼 때도 있고 한데, 지금은 미지수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은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이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추세는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도. 자,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되고 저항받고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와서 이제 H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쌍바닥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와 있죠. 어제 이렇게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쌍바닥을 만들어 줄 것 같은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쌍바닥이죠. 상승 패턴이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쌍바닥 패턴에서 우리가 배운 건데, 쌍바닥에 오른쪽 궁뎅이가 잡혔을 때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신뢰도를 더 얻으려면 두 개를 돌파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W 패턴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라인이죠, 그죠? 요렇게 내려온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부분이 보면은 대략적 60선 근방이에요. 지금 선물지수에서는 20선 올라왔고요. 요거 돌파하기 전에 일단은 20선부터 돌파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돌파하고 나면 두 번째로 돌파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쌍바닥
방바닥의 중심산 요거 돌파를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그러면 1차가 이 추세라인 금방 딱 여기 될 수도 있고 살짝 위도 될 수도 있고 살짝 아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금방을 말하는 거예요. 2차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직전 고점 여기까지 1차, 2차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일반 차트에선 이렇게 내려오는 선, 여기도 이제 60선과 내려온 추세 금방이죠, 그죠?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고 여기가 돌파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직전의 고점 여기를 또 돌파를 해줘야 되죠. 단기 매매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1차 목표, 여기가 2차 목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쌍바닥 찍어주고 요 돌파해서 그대로 먹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며칠 이상 소화기간이 나오겠죠. 며칠 이상 하락하든지 며칠 이상 상승하든지 그때 가서 추세 방향 보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과거를 봐가지고 여기가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 다음에 큰 폭으로 대폭락이 왔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자, 확대를 해볼게요. 추세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고 한번 상승, 한번 하락, 그 다음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직전이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요것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살짝은 반등해줬죠. 그죠? 그 근방을 말하는 거예요. 돌파하면 안착을 하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여기 맞고 이제 내려가더라도 20선 근방 다시 반등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고점 맞고 내려와서 20선 이탈하고 쭉 내려와 버리니까 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돌파해야 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최종 돌파해야 될 이 부분이 아직 돌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아직은 미지수, 아직은 신중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야 뭐 1차, 2차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거죠. 물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두 번 맞았고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P 500 기준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대까지 볼 수가 있겠고, 돌파를 하는지 돌파 다음에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착을 해주는지가 중요하고, 또는 이 근방까지 올라갔다가 받고 내려간다면은 요런 추세 이제 이탈하면은 다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나스닥으로 들어가면은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갈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상승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궁뎅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는 요런 가이드도 잘 잡아놔야 된다. 그죠? 이 가이드를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지만은 상승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여기 이탈하면은 이전엔 장기 추세 이탈하고 내려왔고 또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탈 두 개 돼버리면은 다시 하반까지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또 여기 갭이 발생을 했죠. 이전에도 여기가 1차였고 여기 진입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그다음 여기 2차를 봤었는데 이게 이 가이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진입을 한다면 20선 근방이 있고 여기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올라간다면은 2차 요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도 이제 오른쪽 궁뎅이가 생겼으니까 밑으로는 또 이렇게 가이드가 잡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는 이렇게 잡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큰 방향성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여기를 이탈해 주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를 하면은 오늘 목요일이 끝났고 추석에 들어가는데 전통적으로 9월은 좀 힘이 좋지 않은 분위기였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은 거기다가 추석 연휴 막바지에 있는 FOMC가 있으니까 미증시 단기 매매 오늘 밤부터 어제 양봉을 깨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월화까지 한번 매매를 단기적으로야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연휴에 들어가니까 단기 매매를 너무 힘을 실어가지고 주식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물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물론 좀 아깝긴 하겠죠, 그죠? 소량 매수한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때 단기 단타로야 당연히 뭐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중장기로 너무 실기에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보고, 본격적인 것은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소화 기간이 나올 겁니다. 이 소화 기간을 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